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스플라인 속성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펜 툴 길게 꾹 눌러보면은 음, 자, 우리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형태, 뭐 아크, 뭐 서클, 헬릭스, 뭐 이런 선들이 좀 있죠. 일단 하나를 가지고 와볼게요. 일단 뭐 서클을 하나 가져와 보면 이렇게 동그란 원 형태의 선이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레디우스 어, 음, 올리고 내리고 해보시면 반지름이죠. 요 지름 반지름이 몇으로 설정할 건지, 반지름을 몇으로 설정할 건지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고, 뭐 다른 속성들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 링이라는 거는 또 뭐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이너 레디우스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여기다가 나중에 3D 형태를 줬을 때뭐 구멍이 가운데 구멍이 나게 한다던가 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두 줄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자, 우선은 뭐 일단 이 다른 스플라인들도 뭐 헬릭스도 가져오면 여러 가지 또 속성들이 좀 있기도 한데, 이게 조절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게 보이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서 조절을 하셔도 되고, 다른 것들도 다 뭐 플라워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조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렇게 이제 조절해서 사용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선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음, 어,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 좀 설명드려 볼게요. 헬릭스는 뭐 좀 속성이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여기 속성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뭐 스타트 레디우스, 엔드 레디우스, 예, 이제 선이 시작과 끝이 있겠죠. 이 스플라인 패스가 시작점과 이제 끝점에서 이제 시작 끝이 있을 텐데, 스타트가 시작이겠죠. 이 레디우스 스타트 시작되는 부분에 레디우스 값 점점 큰 원을 그리다가 점점 좁아지게, 뭐 엔드 레디우스는 좀 줄여볼게요. 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의 선을 그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앵글 값, 스타트 앵글, 엔드 앵글도 이제 조절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선을 풀고 감고 이렇게 앵글 값을 이용해서 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슬라이더 요 바로만 조절하시면 얘가 뭐 지금 예를 들어 이 엔드 앵글 같은 경우는 720까지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든 속성이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딱 그 한계가 정해져 가지고 끝나는 것도 있지만 요런 웬만한 속성들은 추가로 더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도 추가로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숫자를 클릭해서 쭉 좌우로 드래그 하신다든지 화살표 이렇게 올려도 되고, 어, 숫자를 직접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 더 이제 계속 늘어나죠. 필요하면 직접 써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선은 여기 화살표 있는데 우클릭을 하면 기본값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우클릭하면 기본값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 전체 속성을 다 기본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시면 이 메뉴에다가 여기 각자 이제 속성 이름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리셋 올 하시면 전체가 기본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자, 그리고 또 뭐 레디얼 바이어스 뭐 이런 값이 있는데, 얘는 조금 보시면 이 레디우스 값을 좀 다르게 좀 해놓고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잘 확인이 되게 뭐 이렇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있을 때 그 지금 잘 보시면 얘가 일단 제가 하이트 값도 조금만 조절해 놓을게요. 좀 잘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폭이 이제 넓어지는데 세워져 있는 형태면 이렇게 높이겠죠, 높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XY로 가로로 이제 이렇게 정면에서 보여지는 형태니까 어쨌든 이제 보시면 그 요 간격 있죠, 요 간격 이렇게 요 간격 어, 일단 요 하이트를 조절한 김에 요거부터 좀 하이트 바이어스 요거 먼저 좀 설명드리면 이 이게 50일 때는 딱 정확하게 절반 50일 때는 이 높이 하이트 이 폭의 간격이 좀 동일하죠 이렇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폭이 이렇게 거의 동일해요. 이렇게. 근데 이 바이어스 값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하면 이렇게. 이쪽은 넓어지고 이쪽은 좁아지고 그렇죠? 반대로 이쪽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자, 이런 이제 개념이고 뭐 레디얼도 마찬가지. 레디얼은 이제 이게 둥글기에 대한 적이니까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치우쳐진다든가 안쪽으로 이렇게 모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바이어스 값을 조절하시면 또 이런 식으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सब디비전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봐서는 얘가 그뭐 변화되는 걸 그 알 수가 없어요. 요거를 나중에 음, 제가 일단 간단하게만 뭐 하나를 적용시켜가지고 수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두께감을 그 선에 이런 두께를 좀 줘서 이런 모양을 또 추가로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이 헬릭스에서 이 सब디비전이라는 게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자 우리 이제 3D는 이 등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NA, NB, 우리 NB 모드로 봐서 이렇게 이제 등분을 좀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이 됐던 게 이 सब디비전 선이 부족하다 보니까 등분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 동그란 형태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सब디비전이 올라가야 이렇게 좀 충분히 좀 있어야 제대로 된 곡선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등분이 좀 중요한데 또 마찬가지로 얘도 어, 무조건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막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끔 음, 너무 올리다 보면 엄청 무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등분 얘기가 나온 김에 자, 지금 뭐 이런 이 넙스 형태 이제 선을 가지고 이렇게 3D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능들이거든요. 그게 그중에서 수입이라는 걸 잠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느라고 꺼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뤄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자 일단은 그냥 수입 자체를 뭐 지금 기능을 본다기보다는 그 등분을 좀 선에서 조절할 수 있는 등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헬릭스 자체는 이 सब디비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어쨌든 등분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서 이 길이 여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려 있는 요 길이선의 헬릭스 선이죠. 헬릭스 선의 등분을 요걸로 조절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폼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인터메디에이트 포인트라고. 얘도 이제 이 선의 등분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논이다. 논이다 그러면 등분이 딱 이 सब디비전으로만 조절이 돼요. 지금은. 근데 지금 이 헬릭스 같은 경우는 सब디비전 있어서 이걸로 조절을 하는데 이 सब디비전이라는 게 모든 선에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헬릭스는 이걸로 조절하셔서 이제 이게 각을 좀 설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일단 헬릭스로 말고 다른 걸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서클로 그냥 서클을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서클은 따로 सब디비전이라는 그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메디에이트라는 포인트로 유니폼이라는 모드로 되어 있는데 유니폼이라는 형태는 이렇게 이제 간격이 무조건 일정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얘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 등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 다른 속성들도 있는데 요거는 그 이 넙스 오브젝트 요런 거 얘네들 설명드리면서
그때 또 다른 속성들은 설명드릴게요. 일단 유니폼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맞춰주는 거. 그리고 지금 수입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선이 이렇게 길이가 되는 선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서클은 요 두께 있죠. 요 지금 동그란 거. 얘 레디우스 올리면 요게 두꺼워지고 짧아지고, 그죠? 요 두께에 대한 등분, 얘도 똑같이 유니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요쪽 아까 밑에 있는 길이 등분은 요거 지금 요 방향으로 봤을 때 약간 세로선, 이렇게 봤을 때 세로선은 이 서클 위에 있는 서클의 등분을 조절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해서 이렇게 조절하셔서 이 굴곡을 맞출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이제 속성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있어요. 있고 뭐 다른 선들도 뭐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서 조절해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지니까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선은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 지금 이런 선들은 만들어져 있는 선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선들은 이런 속성도 같이 좀 플랜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XY, 뭐 ZY, XZ 이렇게 있는데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XY로 돼 있으면 지금 X축, X축, Y축, 자 X축과 Y축에 선이 걸려 있죠. 요 정면,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딱 정면에 보이는 방향 X축, Y축. 자 XZ ZY로 해주시게 되면 얘는 일단 요게 정면이죠. X축이 오른쪽을 향해 있고 Y축 위로 향해 있는 게 요게 이제 프론트 뷰인데 이제 ZY로 했더니 Z축과 Y축에 걸려서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고 측면에서 봐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XZ는 마찬가지로 또 X랑 Z 얘는 탑 바닥에 이제만 이렇게 이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회전 툴로도 이렇게도 방향을 바꿀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자, 근데 이게 차이점이 좀 뭐냐면, 자, 일단 이 전 모드 말고 제가 모델 모드로 볼게요. 모델 모드로 보고 이동 툴을 눌러보시게 되면, 모델 모드 이동 툴. 이거는 전체 형태, 그죠? 이 오브젝트의 이제 기준 축이 있는데, 자, 포사이드라는 요 선의 방향을, 플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막 바꿔봐도, 축은 그대로 있죠. 축이 돌아가진 않죠. 축은 그대로 있죠. 이렇게. 근데 회전 툴로 돌리는 거는 회전 툴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닥에다 눕혀봤어요. 그러면 이동 툴을 바꿨을 때 축이 같이 돌아갔죠. 이렇게. 자, 이렇게 위치를 각도를 0으로 다시 바꿔보면 요게 이제 실제 월드축이랑 똑같이 X축, Y축, Z축 이렇게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돼 있었는데 회전을 돌리면 당연히 축이 같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음, 이렇게 그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뭐 지금은 그냥 뭐 작업할 때는 당장은 뭐 크게 축이 차이가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막 축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방향이 맞아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음, 뭐 직접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자 회전을 돌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이 포사이드라는 만들어진 선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다 있어요. 다른 뭐 플라워라는 선도 이렇게 다 방향 조절하는 게 기본으로는 다 있거든요. 기본으로는 다 있는데 이 얘가 에디터블 편집 모드로 이렇게 메이크 에디터블이라고 해서 C를 눌러서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이제 바뀌게 되면 그 오브젝트에 있는 그 속성들이 사라져요. 그럼 이랬을 때는 무조건 회전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축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자 우리 전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점 모드로 점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때 점만 잡고 다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모델 모드로 바꿔보시면 실제 축은 그대로 있다 그랬죠. 그대로. 점을 잡고 이동한 거는 모델 모드에서 이동한 거는 축이 같이 가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을 다 잡고 회전으로 이렇게 돌리면 축은 요건 이제 모델 눌러봐야 돼요. 모델 누르고 축은 그대로 있고 선만 이렇게 바닥에 배치가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뭐 물론 이 엑시스 자체를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거든요. 엑시스 수정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엑시스 쪽 설명 드릴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에디터블을 해서 이렇게 축이 안 바뀐 상태로 돌아가게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클이 좀 있는데 레디우스로 조절할 수 있는 뭐 이런 속성이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이 모양을 좀 형태를 좀 약간 기울여 본다던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곡선을 추가로 더 모양을 잡아 본다던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지금은 이제 요 오브젝트 속성으로만 여기에 있는 속성으로만 이게 모양이 뭐 지금 레디우스 정도밖에 없으니까 줄이고 키우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속성은 있지만 추가로 이 모양을 막 추가로 변형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자, 이 지금은 기본 서클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죠. 만들어져 있는. 근데 이제 이거를 수정을 하시려면은 요 아까 make editable이라는 걸 눌러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대신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헬릭스 선으로 또 설명드리면 지금은 막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스타트 레디우스, 엔드 레디우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 기본 형태는 이제 여기서 조절이 가능한 것들이 막 있지만 추가로 뭐 더 모양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에디터블 해야 됩니다. 대신 에디터블 하게 되면 여기 있던 속성들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시 원래 헬릭스 속성이 있는 상태로 돌릴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이야 컨트롤 Z를 누르면 돌아가긴 하지만 지금은 근데 뭐 또 다른 작업을 막 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리려고 그러면 컨트롤 Z를 누르면 다른 작업 한 개 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뭐 지금 바로 하는 거야 에디터블 하고 잘못했으면 컨트롤 Z 돌리면 되지만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돌릴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선 전 모드로 선택을 해가지고 뭐 추가로 이제는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에디터블 하기 전에는 전 모드가 없어요. 점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점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점으로 수정을 하시려면 에디터블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좀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텍스트 스플라인 가지고 좀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텍스트 스플라인을 가지고 와 보면 말 그대로 이제 문자 쓸 수 있는 스플라인인데 여기에 내가 뭐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실제로 선이 이렇게 내가 쓴 형태대로 문자로 나오게 되죠. 폰트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얼라인 왼쪽 기준점이 왼쪽 정렬, 뭐 미들 중앙 정렬, 오른쪽 우측 이렇게 얼라인 맞출 수 있고 하이트가 크기, 뭐 자간 그리고 지금 두 줄로 썼다 그럼 행간, 버티컬 스페이싱 행간 그리고 뭐 이게 세퍼레이트 레터는 또 개별적으로 이제 이건 또 에디터블 해야지 되는 거라서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또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다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저기 보여지니까 음, 작업을 한 번씩 눌러보셔서 음, 표현을 좀 해보시면 되고 자,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원하는 글자가 있으면 써가지고 폰트로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바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모양을 막 추가로 막 디테일하게 수정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선도 에디터블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전 모드로 수정할 수가 있는데 대신 여기 있는 속성 이제는 이제 뭐 글자를 쓴다던가 뭐 크기랑 뭐 물론 크기 같은 경우는 에디터블 하고 나서도 뭐 스케일 툴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 자체적인 요 속성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있는 속성은 에디터블 해볼게요. 사라지죠 이렇게.
대신 이제 이렇게 되면 점을 내가 추가로 뭐 잡아가지고 더 올리고 내리고 한다던가 추가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수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에디터블 왜 해봤냐면, 자, 우선은 자, 우리가 선을 이제 분리하고 합치고 요 속성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제가 일단은 요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바로 적용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익스트루드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그 선의 패스 선의 스플라인 선에서 바로 이제 두께감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옵셋을 조절해서 두껍게 할게요. 3D 글자를 바로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지금은 텍스트 스플라인으로 그냥 바로 써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바로 잘 적용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구멍 뚫린 글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뚫린 이런 글자, 자, 이런 글자를 이거를 따로 이제 그려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서클하고 자 우리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눌러서 밑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바로 복사가 돼요. 드래그 드랍. 자 이렇게 이제 두 선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익스트루드에다 넣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선을 넣었는데 지금 가운데 구멍이 뚫리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가운데 구멍이 나려면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자, 예를 들어서 선을 이제 그렸는데 이렇게 안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각각 이렇게 선이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스플라인을 그릴 때 클릭 뭐 B라는 글자를 뭐 제가 간단하게 써볼게요. 이쁘진 않겠지만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B를 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안에 구멍을 내야 되니까 안에도 이제 선을 따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 지금 그렸던 선을 그대로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 지금 그리는 도중에는 일단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지만 이게 닫아주면 다시 원래대로 하나로 바뀌거든요. 선택을 해놓고 그리면. 근데 만약에 선택을 풀고 그리게 되면 아예 그냥 따로따로 별개로 나와버려요. 별개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익스트루드 밑으로 집어넣게 되면 순서가 지금 순서를 바꿔보면은 지금은 뭐 익스트루드 자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합치고 분리하고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익스트루드는 또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넣게 되면 이제 여기 하나로 합쳐진 선만 구멍이 남고 이제 밑에 따로 그렸던 거는 뭐 물론 이제 분리가 돼서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내는 형태를 만들려면 이게 하나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워보고 그럼 이 두 개의 선을 합치는 방법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따로따로 그려졌는데 이걸 합쳐야 돼요 하나로. 그럴 때는 여기서 우클릭 여기서 이름에 스플라인 두 개 선택해 놓고 여기서 우클릭 커넥트 오브젝트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이런 게 있어요. 커넥트 오브젝트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다 합쳐진 거 형태 하나랑 원래 있던 원본 있죠. 원래 원본 이게 남아요. 그냥 커넥트 오브젝트는 합쳐진 것도 하나 나오고 원래 있던 것도 남아요. 자 근데 커넥트 오브젝트 플러스 딜리트 요거는 원본을 지우면서 합쳐진 것만 남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그렇게 되면 하나로 합쳐지면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대로 요걸 또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선들을 각각 다 분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클릭해서 우클릭을 하는데 이제 아까는 합칠 때는 오브젝트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여기서 우클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선들을 분리하는 거는 이제 해당되는 선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 전 모드인 상태에서 전 모드인 상태에서 우클릭 explode segment
Explode Segment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룹화 되면서 하나씩 아예 분리가 되죠.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한 글자씩도 이렇게 제어가 가능한 거죠. 한 글자씩도. 음. 예를 들어 근데 이제 I 같은 경우는 위에 거랑 동그라미랑 짝대기가 하나로 돼 있어요. 이런 건 다시 합쳐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이도 뭐 따로따로 분리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분리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구멍이 나야 되는 것들은 뭐 같이 이렇게 합쳐준다던가 그죠? 그룹을 지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실제 형태들이고 뭐 그룹 상위로 만들어진 애는 얘는 뭐 형태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낸 다음에 얘는 지우셔도 되고 그리고 익스트루드 넣어보시면 일단 지금은 이제 여러 개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만 적용이 되거든요. 첫 번째 선 하나만 적용이 되는데 뭐 일단 익스트루드의 하이어라키칼이라고 이렇게 체크하면 여러 개 선이 자, 지금 이렇게 하나로 합쳐놓은 거는 구멍이 나고 지금 하나로 합쳐놓지 않은 애들은 이제 구멍이 안 나죠. 그래서 뭐 A라는 글자도 하나로 합쳐주시고 숫자 4도 10호D 다시 합쳐놓은 것들은 구멍이 다시 나죠. 이렇게 해서 선을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뭐 아직도 뭐 설명드릴 게 많긴 한데 요 정도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